개그맨 이경규 씨가 수입한 외국 영화 이소룡들로 인해 쿵푸 스타 이소룡에 대한 존재감이 재조명되고 있다. 이소룡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일 줄이야. 이소룡 마이너스들이 2024년 6월 19일 공개된 뒤 기대 이상의 호응을 얻으면서 관람 포인트 3가 공개됐다. 첫 번째 관람 포인트는 바로 이소룡. 이소룡이 한창 활약하던 시기를 잘 모르는 젊은 세대들에게 이소룡은 그를 흉내내는 사람들의 코믹한 모습으로만 기억되는 인물이다. 그러나 이소룡 마이너스들은 세기의 아이콘 이소룡 사망 후 세계 곳곳에서 포스트 이소룡이 되려는 이소룡 마이너스들이 등장하던 시절의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담은 영화인 만큼 이소룡이 얼마나 대단한 스타인지 잘 알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그의 영향력을 보여준다. 이소룡은 생전에 단 4편의 주연작만을 남겼지만 사후 이소룡을 모델로 한 배우와 작품들이 전 세계에서 쏟아지며 더욱 전설적인 인물이 되었다. 생전에 이소룡과 같은 인기와 화제성을 지녔지만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던 마릴린 먼로나 제임스 딘과 같은 스타 배우들과 비교하더라도 죽고 난 후 그들을 닮은 사람이 주연을 맡은 영화가 하나의 장르를 이룰 만큼 수백 편씩 쏟아져 나오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떠올리면 당시 이소룡이 전 세계 영화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떨치고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다. 두 번째 관람 포인트는 이소룡의 뒤를 이어 브루스 플로이테이션이라는 문화현상을 이끌었던 룡벤저스이다. 이소룡이 떠난 후 세계 영화계는 이소룡과 닮았거나 그와 비슷한 무술을 구사할 수 있는 포스트 이소룡을 찾았다. 버마 출신의 여소룡, 대만 출신의 허중다오, 한국 출신의 거룡, 그리고 홍콩 출신의 양소룡 등은 당시 액션 영화계를 누비며 수백 편의 작품을 만들어냈다. 이들은 각기 다른 생김새와 개성으로 종횡무진 활약하며 자신만의 이소룡 캐릭터를 만들어냈을 뿐만 아니라 이소룡에서 출발한 다채로운 캐릭터와 무술 영화를 제작하며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세계적인 팬덤을 거느렸다. 이소룡 마이너스들을 연출한 데이비드 그레고리 감독은 그들은 모두 이소룡을 대단히 존경했어요. 하지만 브루스 플로이테이션이 그들의 커리어를 어떤 식으로 설명하느냐에 대해 그분들의 심경은 복잡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배우들은 자신만의 개성을 표현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독특하고도 미묘한 차이들이 있습니다라고 전해 4명의 다른 용들을 보는 재미 또한 예고했다. 이소룡 마이너스들의 세 번째 관람 포인트는 바로 그때 그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향수다. 1970년대 액션 영화를 사랑했던 중장년층 세대라면 누구나 한 번쯤 품어봤을 이소룡과 영화에 대한 꿈을 자극하는 이소룡 마이너스들은 다시 한번 가슴속에서 뜨겁게 요동치던 영화를 향한 꿈에 불을 지핀다. 특히 대한민국 최고의 이소룡 열혈팬으로 알려져 있는 이경규가 직접 선택한 영화로 알려지며 화제를 모았던 만큼 이소룡 마이너스들을 관람하고 나면 그때의 뜨거웠던 열정과 아련한 추억이 떠올라 누구나 이소룡과 자신의 꿈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도록 만든다. 젊은 세대부터 중장년층까지 아우르는 다채로운 관람 포인트로 기대작으로 떠오른 영화 이소룡 마이너스들. 그 주인공 이소룡에 대해 알아보자. 쿵푸로 백인을 제압한 작은 용, 쌍절곤의 주역 이소룡 사망 후에 촬영 중 급사한다. 홍콩에서 1971년 10월 30일 공개된 일시간 40분짜리 액션 범죄극 당산 대영은 이소룡, 본명 이진번, 1940년 11월 27일 태생, 1973년 7월 20일 사망, 향년 33세 라는 동양계 배우가 할리우드 최고의 액션 배우로 부각되는 기회를 제공한다. 1973년 3월 뉴욕에서 첫 개봉. 우통을 벗어 제치고 발전기에 다다른 암늑대가 울부짖는 듯한 소리를 곁들여 덩치 큰 상대방을 맨주먹으로 단숨에 제압하는 모습은 인간의 육체 예술이라는 격찬을 얻어내는 원동력이 된다. 이때부터 브루스리로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 영화가의 동양 무술 신드롬을 불러일으킨다. 영화 내용은 권력과 힘을 가진 이들에게 숱한 고초를 당하다가 와신 상담에 그들을 보기 좋게 때려 눕힌 다는 기본 줄거리를 반복했지만 영화 속에서 등장할 때마다 용솟음치는 듯한 혈기와 용기, 여기에 고난을 극복하고 선을 행한다는 과정은 보는 이들의 박수갈채를 이끌어낸다. 성원을 발판으로 그는 한때 유치한 주먹 싸움으로
박대당했던 홍콩 액션 영화를 예술적 감각이 깃든 장르로 부각시킨다. 처음에 그는 바람을 가르는 듯 날렵한 몸 동작을 기본으로 인정머리 없는 상대를 제압했는데, 이후 참나무로 만든 쌍절곤이라는 막대기를 자유자재로 휘두르며 보는 이들의 눈동자를 현란하게 만드는 액션 동작은 젊은 층 관객들이 모방할 만큼 유행을 몰고 온다. 이소룡에 의해 촉발된 쿵푸 영화는 주인공이 신과 같은 위대한 능력을 가진 이가 아니라 평범한 인물이 무술 연마를 통해 현실 생활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어려움을 극복해 간다는 과정을 보여 더욱 현실감 있는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그는 쿵푸를 단순히 습득한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스타일로 변형시켜 제권도라는 명칭을 붙였다. 이 무술을 1964년 미국 롱비치에서 펼쳐진 세계 무술 대회에서 공개 시범을 가져 자신의 존재를 확실히 인식시킨다. 그가 미국 시장에서 무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는 재미 한국 태권도 사범인 이준구 씨의 도움이 결정적이란 것이 알려져 그는 평생 한국과 한국인에 대해 큰 고마움을 갖고 있었다는 일화도 남겼다. 연기자로 데뷔한 뒤 첫 빅히트작이 된 당산 대영에서 그는 상대편의 얼굴을 뒷발길로 차거나 앞에 서 있다가 갑자기 뒤로 돌아서 상대방의 안면에 일격을 가하는 장면을 선보여 객석 젊은 층의 열광적 환호를 이끌어냈고, 개봉 직후 동남아시아의 청소년들이 쿵푸 도장으로 물밀듯이 밀려들게 하는 권법 배우기 열풍을 몰고 온다. 홍콩에서 1972년 3월 22일 상영된 정무무는 1910년경 상해에서 정무체육회를 관장하며 체육관을 운영했던 무술인 곽원갑이 무술 대회 우승을 시기한 일본인의 습격을 받아 살해당한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작품이다. 이 영화에서 그는 스승의 억울한 죽음을 복수하는 제자로 등장하는데, 후에 그의 트레이드마크가 된 암늑대의 울음소리가 이때 처음 들려진다. 이 영화에서 그는 수많은 적들에게 포위되는 위급한 상황을 맞자 땅바닥을 뒹굴며 적들의 다리와 정강이를 차 넘어뜨리는 방법을 썼다. 이러한 권법은 지공권으로 불리면서 여타 영화에서 줄줄이 모방된다. 지공권은 주윤발, 이수연 주연의 첩혈상웅에서 서로 등을 기대고 앉아 상대방에게 총탄 세례를 퍼붓는 장면에서처럼 홍콩뿐만 아니라 할리우드 서부극이나 경찰 영화에서까지 인용할 정도로 혁신적인 상대방 제압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홍콩에서 1972년 6월 1일 상영된 맹룡과강은 이소룡이 각본, 주연 및 감독까지 도맡아 기량을 마음껏 과시한 작품이다. 그의 적수 콜트 역으로 등장해 흠씬 두들겨 맞는 이는 가라데 유단자이자 후에 델타포스를 히트시키면서 할리우드 액션 배우로 성공한 척 노리스이다. 이 영화에서 이소룡은 정강이나 무릎 안쪽을 후려차는 소퇴법을 시도해 무림 세계에서 전해 내려오는 전통 권법이 무술 영화를 통해 다양하게 소개되는 기회를 촉발시킨다. 홍콩에서 1973년 7월 26일 공개된 로버트 클로우즈 감독의 용쟁호투는 미국의 대형 영화사인 워너브라더스가 아낌없는 후원을 해 그가 국제적인 스타로 도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백인들이 항상 승리를 한다는 법칙을 깨고 왜소한 동양인이 주먹 하나로 거대한 체구의 서양인들을 제압하고 정의를 구현한다는 과정은 그만이 남긴 뛰어난 업적이기도 했다. 그는 이 작품에서 손, 발 등을 민첩하게 움직이며 상대를 무자비하게 제압, 죄를 지은 이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어 주었다. 갑작스런 죽음으로 인해 유작이 된 사망 요인은 그의 4-5년 만에 외모와 체격이 비슷한 무술인을 내세워 후반부를 완성했는데, 그를 기리는 팬들이 장사진을 이루면서 성원을 보냈다. 유작 사망 요인은 홍콩 1978년 3월 23일, 일본 1978년 4월 15일, 한국 1978년 5월 18일, 미국 1979년 6월 8일, 프랑스 1978년 8월 23일, 스페인 1978년 12월 16일, 덴마크 1979년 1월 19일, 중남미 콜롬비아 1979년 6월 13일, 인도네시아 1979년 11월 13일, 호주 1981년 5월 28일 등 5대양 6대주 주요 국가에서 선풍적 인기를 얻어낸다. 이 영화에서는 지금까지 우통을 벗고 검은색 아래 바지만을 입은 고정된 복장에서 탈피의 측면은 검은 줄이 쳐지고
아래와 위가 붙은 노란색 복장을 하고 등장. 이 의상이 무술인들 외에도 그를 추모하는 영화 팬들이 유니폼으로 착용하는 패션붐을 불러일으켰다. 이 복장은 쿠엔틴 타란티노의 킬빌에서 코마에서 극적으로 깨어난 브라이드 우마 서먼이 악명을 떨치고 있는 데들리 바이퍼의 요원들을 차례대로 추격하면서 제거할 때 복수의 일념을 드러내주는 복장으로 착용해 사망유의가 재조명되는 기회를 제공한 바 있다. 사망유의는 동료 연예인들을 협박하는 범죄 조직에 맞선 유명 무술배우 빌리 로 이소룡과 지속적인 살해 위협을 받게 되자 죽은 것으로 위장한 뒤 범죄 수괴 닥터 랜드딘 제거와 일당들을 제거해 나간다는 액션극. 사망유의에서 로버트 클로우즈와 공동 감독을 맡아 의욕을 드러내는 동시에 원숙한 액션 배우로 기량을 발휘하려는 순간인 급서한 이소룡은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무술계와 액션 영화계에 남긴 족적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막강했다. 우선 중국 권법에다 세계 각국에서 습득한 무술을 결합해 자신만의 독특한 무술 형식을 창안했다는 점은 그가 무술을 투기가 아닌 사상을 가진 도로 인식했다는 점을 드러내는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비록 이런 시도에 대해 보수적인 무술계에서는 한 무례한 젊은이의 과욕으로 비난을 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이런 주위의 견제를 무시하고 유파나 전통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 무술이 어떤 형식에 구애받는다는 것은 무예가 아니라 흉내다 라고 주장하면서 무술은 상황에 맞게 즉각적인 변화와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런데 이런 고집이 전통 무술인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켜 그의 죽음을 재촉했다는 풍문도 나돌았다. 하지만 그가 영화 속에서 보여준 신기에 가까운 권법은 손의 예술이라는 찬사를 받으면서 아시아권은 물론 미국, 유럽에까지 브루스리 선풍을 불러일으켰고 지금까지도 그가 남긴 무예를 연구하는 전문단체와 잡지사가 운영될 정도로 인기를 지속시키고 있다. 여기에 할리우드 스타인 스티브 맥퀸, 카림 압둘 자바, 척 노리스, 제임스 코번 등은 그가 남긴 권법을 활용해 스타덤에 올라 이소룡은 아직도 무술 영화계의 영원불사의 존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